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더 피곤해진다는 느낌. 젊었을 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외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은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민했던 주제, 바로 고독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결국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처음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고 사람들 속에 있어야 뭔가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에 신경 쓰이고 괜히 맞춰주느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진실을 깨달은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변화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것.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이건 우리가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진 겁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거죠.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뛰어난 개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대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과 매일 얼굴 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서운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들이 진짜 우정이 아니라 그냥 직장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인연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악기를 배우듯이, 운동을 배우듯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켜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기분인지, 몸은 어떤지.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쌓이면 점점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시간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복잡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조용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면서 식물을 돌보는 시간. 이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은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을 어디에 심을까? 이 나무는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정반대인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구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5분만 혼자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텔레비전을 켭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자기 내면에 즐길 거리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어떻게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경험을 쌓고 취미를 가지세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고독을 즐겼습니다. 예술가들, 작가들, 과학자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창조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고독 속에서 불멸의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홀로 사색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토벤이나 아인슈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서 배울 점은 있습니다. 고독이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긴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관계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가 10명 있으면 10명의 생일을 챙겨야 하고 10명의 경조사에 가야 하고 10명의 고민을 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일도 그만큼 많아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고. 이게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직업을 선택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 인생은 남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바로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고. 우리의 거의 모든 고민과 번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세요. 오늘 모임에서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걱정에 바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민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면 우쭐해지고 비판받으면 낙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칭찬과 비판, 둘 다 다른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들의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요리가 갑자기 맛있어졌다가 맛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리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취향이 다를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렇다고 내 선택이 옳았다가 틀렸다가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려 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독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혼자 있을 때일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편한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때가 진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실천적인 조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둘째,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만큼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셋째,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넷째,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채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한지를 탐색하라. 우리는 살면서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언제 행복한지.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화려한 모임보다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 좀 만나라고 하니까 억지로 모임에 나갑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 산책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행복입니다. 일곱째,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은퇴 후에 도자기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들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을 가꾸니 좋은 인연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냉정한 관찰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고. 처음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지만 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갑니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 하나둘 떠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지위나 돈을 좋아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똑똑한 사람은 용서해야지 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냥 상관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느니 마느니 고민할 시간에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는 건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고.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불평까지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해줘? 이럴 때 부모님들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부모가 너무 많이 해준 겁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 되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기 마련이라고.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배신당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관찰을 합니다.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때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토록 친하다던 친구들도, 잘해주던 동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 혼자라는 것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을 넘는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될수록 더 큰 상처만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하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계속 빌려주면 그 친구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관계는 파탄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엇갈리고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쑤라고.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번 잘해주면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못해주면 왜 안 해줘? 라고 합니다. 계속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의무가 되고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라고.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고. 위보다는 아래를 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봅니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더 성공한 자식을 둔 사람. 그러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하며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세요. 건강을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고. 이게 정말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세요.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멋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화목한 가족 사진.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입니다. 뒤에는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도 다 힘들게 삽니다. 다만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그의 답은 명확합니다.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고마움을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조언을 합니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고. 말도 가급적 아끼라고. 세상은 넓은데 입 나쁜 사람은 무섭다고.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편이야 하고 나섰다가 나중에 그들이 화해하면 나만 미운 털 박힌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조용히 있으세요.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 왜곡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라고. 이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남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가족에게 쏟으세요.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을 파헤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고. 1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고.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라고.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배신에 놀라지 않게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천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를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주라고.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고.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100%를 주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90%를 주면 왜 덜 해줘? 라고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 50%를 주면 60%만 줘도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적당히 주세요.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자기 일에 충실하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비결은 사교술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굳이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로 증명하니까요. 반대로 일은 안 하고 인간관계만 신경 쓰는 사람은 결국 무시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합니다. 고슴도치 몸에 돋쳐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체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이고 작은 일에도 섭섭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깝되 너무 가깝지 않게, 친하되 부담스럽지 않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고. 어차피 인간은 혼자라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 다름없다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라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유.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자유. 내 방식대로 사는 자유. 쇼펜하우어는 배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관찰을 합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왜 그럴까요?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약점도 보여주고 도움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배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은 친구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을만하지만 큰 유혹 앞에서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관찰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쑤라고.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비판받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게 직업입니다. 누구한테나 비판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해서도 냉정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라고.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현실적인 겁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길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라고. 같은 혼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고. 엄청난 낭비입니다. 인생의 75%를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선택의 대부분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이 직업을 선택하면 체면이 깎일까?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손가락질할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못 삽니다. 남들이 원하는 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냐고.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실은 혼자 있기 싫어서 만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동기인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닌다고. 반대로 강한 사람은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고독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조언도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 없다고.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친한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친구가 그렇게 돈이 급해? 결국 돈도 날리고 친구도 잃습니다. 그러니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 말고. 아니면 아예 거절하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친해지면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해왔을 때 가끔은 안 되라고 말하세요. 무조건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야 그 친구도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말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하라고.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하나의 실험실에 비유합니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로마의 격언을 인용합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한번 상처 준 사람은 또 상처 줍니다. 그러니 다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하지만 이게 슬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배신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과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나의 편에 두십시오.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십시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한지를 탐색하십시오.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